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구해주 네 번째 기업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미국 주식의 핵심이고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주가 하락에 상당히 좀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좀 있긴 한데요. 사실 테슬라는 워낙 시각들이 다양해서 종목을 좋게 보는 분들은 여전히 저평가하고 $500도 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있고 그 기업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판단에 대한 결과는 어차피 본인들이 각자 이제 그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지는 거니까 너무 의견이 다르다고 하셔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테슬라를 다 모르지만 일단은 현재 주가에 하락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한번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생각이 틀리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댓글로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을 보면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요약해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슈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급망 이슈에 따른 차량 인도가 좀 줄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우려가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생산량 자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재고가 늘었는데 그 재고의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인도 딜리버리 자체가 좀 감소해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긴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의 차량 가격을 조금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마진율의 압박을 좀 받는 거 아니냐, 혹시 밀어내기 매출은 아니냐, 이런 수요 불안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이제 인수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트위터 상장 폐지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자금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을 테슬라의 지분을 매도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주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이렇게 보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주가 하락 요인은 올라갈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실 별 이슈가 안 되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왜 떨어지는지 자꾸 이슈를 보다 보면 그 하락의 이유를 찾다 보면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찾자면 이런 정도가 현재 테슬라의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에 좀 이렇게 압력을 주고 있는,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약 한 37% 정도 하락했는데, 일반 기술주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50%에서 80%까지 하락한 기업들도 있고, 물론 이제 테슬라는 매출도 크고 마진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락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최근 1년 동안에는 한 37% 정도 하락해서,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의 리뷰랑 그다음 실제적인 그 몇 가지 밸류에이션 관련된 중요한 차트들을 직접 좀 그려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까지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발표했는데, 보면 매출액이 $214억, 전년 대비 55%,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넌 갭이긴 합니다만은 주당 순이익도 $1.05, 전년 대비 69% 올랐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상승과 하락으로 좀 표시했는데, 하락만 좀 보면 되겠죠. 하락은 이제 매출이 자동차 부문이고 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이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미국 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매출 총이익률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0.5%에서 27.9%로 약 한 2.58%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영업이익이니 순이익률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파란색은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의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매출 원가 부분들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매출 원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출액의 어떤 단가 부분, 그러니까 판매 단가 부분이 떨어지면 이제 원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오는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진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딱 두 줄로 요약하자면 매출액 급등, 순이익 급등,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우 좋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를 못 맞췄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익률이 좀 훼손된 부분들은 있다.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 차량 인도량이 좀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차량 생산은 54%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제 판매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차량 인도가 약 한 34%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실제로 생산량하고 인도량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인도된 양이 생산량보다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고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합치면. 그러니까 생산과 생산량만큼 모든 게 다 팔려 나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문량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약 36만 대를 생산했고 34만 대가 인도가 됐으니까 약 11,000대 정도가 덜 인도가 됐거든요. 이게 안 팔린 거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원인은 차량이 안 팔렸다기보다는 이미 주문들이 들러와 있지만 이 딜리버리 하는 과정에서 물류나 이런 쪽에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 글로벌 공급망 이슈들은 지금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대비 물류비 임금 들도 좀 이제 원래 추세대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저 부분들은 조금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에는 보면 이제 4분기까지는 여전히 요 인도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이 지표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와 이제 자동차 산업 그리고 S&P 500개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을 이렇게 쭉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그리면 테슬라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60% 가까이 올라와 있고 자동차 산업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껏 성장해야 한 10% 전후 정도를 성장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뭐 S&P 기업에 비해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당연 그냥 고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에 이제 속하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이게 영업이익률도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S&P 500 기업들조차도 이제 다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 마진율은 차량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뭐 계속 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차량에 비하면 상당 부분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R&D 투자나 또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데 계속 투자할 만한 자금 여력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이 회사가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차트가 이제 한 두 가지가 직접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려가지고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좀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이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빨간색은 뭐냐면 매출 성장률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PSR이라고 해서 P와 S의 R, 레이쇼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P는 프라이스, 주가를 말하는 거고 S는 세일즈라고 해서 매출액을 말해요. 그래서 주당 매출액을 현재 주가가 몇 배나 거래되고 있느냐 이런 지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SR을 쓰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초창기에 이익이 거의 안 나거나 적자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PSR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PSR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해서 보면 이 매출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PSR이 2.6배 더 떨어져서 두 배 이하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이 PSR이라는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거거든요. 그거는 모든 비율이 똑같아요. PER도 그렇고요. PBR도 그렇고요. EV, EBITDA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싼 건데 PSR이 과거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21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상 PSR 지표로만 보더라도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매출 성장률이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회복되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데 매출 성장률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제 이 PSR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6.1배까지 떨어진 거예요.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거의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던 시점, 그리고 주가가 오르기 직전에 PSR로만 보자면 대략 뭐 한 3배 정도에서 4배 정도가 테슬라가 좀 저평가돼 있던 구간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6.1배까지 PSR이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 더 차트를 같이 볼 텐데요. 이 차트는 뭐냐면 주가하고 이 PSR을 성장률로 나눈 지표하고 같이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표는 많이 쓰고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이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를 성장률하고 같이 보는 지표를 가장 많이 보는 거는 PERG라고 해서 PEG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성장주를 평가할 때 PER을 이익의 성장률로 나눠서 똑같은 PER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PER이 예를 들어서 10배인데 성장률이, 이익 성장률이 뭐 20%인 기업과 50%인 기업과 10%인 기업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가 10배짜리가 있어요. PER이 10배짜리가 있으면 똑같은 밸류가 아니라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을수록 더 싼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PEG라고 해서 PEGR이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에서 이 PSR을 매출액 성장률이라는 걸로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그 지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PSR이 같다고 하면 훨씬 더 싼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표로 그려봤더니 테슬라가 아까 앞선 그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보면 뭐 0.05, 뭐 0. 거의 0.03 정도 수준이겠네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 이때가 가장 이제 성장률 대비하면 가장 저평가돼 있던 이제 시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고평가돼 있던 시점으로 보면 이때가 0.75, 0.78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엄청나게 이제 성장률 대비해서도 굉장히 비싼 그런 이제 상태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쭉 떨어져서 약 0.16, 115 이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지표를 봤을 때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가장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냐 그러면 사실 0.07에서 0.05 수준이 테슬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고, 지금 현재 이 지표는 내년도 성장률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매출 성장률을 반영했을 때 또 지금 이 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가가 225달러에서 더 떨어지면 이 PSR 자체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같이 떨어지면 이 지표가 아마 그냥 쭉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률을 반영해 있는 지금 지표인데 거기에 주가가 빠지면 이 지표는 이렇게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구간에서는 성장률 대비해서는 다시 예전처럼 2018년 전처럼 성장률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면, 단순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EBITDA가 몇 배다 또는 뭐 PSR이 몇 배다 또는 PER이 몇 배다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성장률과 함께 보시는 게 훨씬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 뭐 뒤에 밸류에이션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프리미엄이 예전에 이만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요 정도 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빠지면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좋은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많이 지금 가격이 좀 해소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이제 올해는 55%인데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40%, 주당 순이익이 한 37%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표를 가지고 앞에 있는 차트들을 다 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대도 단연코 테슬라는 그냥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말하는 큰 기업, 기술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좀 있는, 시총이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40%까지 나오는 기업들은 S&P 500에서 찾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여전히 내년도에도 굉장한 성장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성장주 대비해서 성장률이 더 높았고 더 오래 지속될 걸로 보였으니까 지금은 성장률이 50%대에서 약간 40%대로 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어떻게 다른 사업 부분이 됐던, 또 다른 이제 자동차가 여전히 아직 뭐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침투율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회복되면 뭐 그냥 바로 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성장률이 50%, 60%대에서 40% 정도로 줄면서 그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낮은 조금만 더 빠지면 쉽게 하면 한 10에서 10% 정도, $200 정도 수준 정도가 깨지면 거의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40%대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2024년도에는 다시 한 50%대까지 가겠다라는 숫자만 찍어줄 수 있으면 바로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턴해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다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40%인데 20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30% 초반 이럴 것 같으면 이제 프리미엄이 사라진 조금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밸류에이션 밴드로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증권사의 목표 주가 의견들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30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냈는데 좀 많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19명 매수, 4명은 그냥 팔아라. 뭐 웬만한 팔아라는 의견은 내지 않는데 팔아라는 의견이고요. 적정 주가도 그래요. 여기 보면 증권사 중에서 제일 높이 낸 사람이 $436를 냈고요. 제일 적게 낸 사람이 $85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약 $220인데 85까지 빠지려고 하면 뭐 엄청 안 좋게 보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또 60%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하면 거의 7, 80%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436까지 오르겠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한 2배 이상 오른다라고,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성장률이 이제는 멈췄다라고 보니까 당연히 로우 가격을 내는 거고,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고 여전히 뭐 고성장을 앞으로도 몇 년 더 할 것이다. 그러면 $436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투자 의사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목표 주가도 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 이미 하락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가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 테슬라는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표가도 따라서 조금씩 하향이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멈추고 있으면 얘도 아마 목표가도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목표가의 밴드가 이렇게 크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증권사의 그 전문가들조차도 뭐 이 목표가를 어떻게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개인들이 뭐 이걸 뭐 매우 나쁘다 그러면 $100일 거고 매우 좋다 그러면 훨씬 더 비싸게 볼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종목 진단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85점이고요. 네, 이 성장성이 내년도 카운팅을 했을 때 거의 만점이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는 내년에도 고성장주다라고 그냥 이거는 명확하게 팩트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국 기업 6,200개 중에서 한 49위, 그러니까 상위 0.8% 안에 들어가는 초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볼 게 없다. 그 다음에는 밸류에이션 부분인데,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적정 주가 수준은 $145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 주가라는 거는 페어 밸류고 타겟 프라이스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저평가와 고평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도 예상 매출을 가지고 예상 매출과 이익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최저 미니멈 가격이 한 $230 정도 수준이고 최고 가격이 한 $34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225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대비해서 가치평가라고만 보더라도 만약에 $200가 깨져서 일자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한 $150에서 $200 사이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할 만한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없는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되게 좀 안전한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한 $150에서 $200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 따라서 얼마든지 훅훅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의 성장성을 반영하면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미니멈이 230에서 한 340 정도까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게 사면 살수록 훨씬 더 좋으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먼저 사기보다는 조금은 시장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주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 이하에서 뭐 150 사이에서
뭔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200달러 밑에서부터는 좀 분할해서 사볼 만한 그러니까 성장주를,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성장주를 성장 프리미엄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그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성장률이 40%에서 다시 50, 60%갈 거다 그러면 200달러를 안 깨고 다시 뭐 400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성장률에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격상으로만 보면 이제 성장률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상당히 사라져서 일명 착한 가격에 조금 거의 진입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 잘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테슬라에 과거에 뭐 갖고 계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뭐든 팔기엔 조금 애매하고 늦었잖아요. 220달러에 팔고 200 깨지면 다시 사면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냥 오히려 뭐 조금 더 적금 개념으로 사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전혀 안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한 200달러 밑에서는 좀 이렇게 프리미엄이 없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없는 가격대니까 좀 이렇게 분할 매수 해볼 만한 되게 굉장한 고성장 우량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한 매매를 잘 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